네. 102페이지인데.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 앞으로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앞으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감정평가 기초, 3방식,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감정평가에서는 7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가격 공시제도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기초에서는 한 두세 문제 나와. 그리고 3방식에서 3문제 또는 4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7문제가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이 감정평가는 계산 문제도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보통 우리 수험생분들이 감정평가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감정평가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책 메인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독서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책을 보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봐야 돼요. 한 번 볼 때 다 알 수 없어요. 한번 쫙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볼 때 체크해 놓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어찌됐든 감정평가 어렵지 않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시험은 어떤 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어려운 시험은 뭐예요? 그래. 맞아. 맞아요. 자, 지금 저희가 듣는 도중에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혹시 뭐 진짜 어렵다든지 그렇던가 아니면 들어보니까 좀 내용은 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지.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어려운 시험은 뭐냐? 내가 오늘 무슨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학원에 등록했어. 학원에 또 앉아 있는데 이 외래어야. 뭐 양자 역학 얘기하고 있잖아. 뭐 물리학 공식 얘기하고 뭐 미분 적분 얘기하고 통계학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어려운 시험이다. 쉬운 시험이다. 이건 포기해야 되는 시험이야. 잘못 온 거야. 집에 가야 돼. 뭐야? 물론 내가 꼭 필요한 시험 같으면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되겠지. 근데 힘들겠지. 그런 시험은 어렵다. 자,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런 시험은 아니다. 일단 앉아있으면 일단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합격과 불합격은 어디서 결정이 날까? 시험은 잘못이 없네? 시험은 잘못이 없지. 그러니까 내 문제라는 거야, 항상. 내 문제.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는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제가 늘 안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어려운 시험 못 만나봐서 그래. 응? 그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답이 안 보여. 막막합니다. 응? 북한 주민들 열심히 해도 잘 살 가능성이 안 보여.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 소말리아에 있는 어린 학생들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물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그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요. 열심히 하면 합격할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나름인 거야. 어떤 사람들 1년을 공부하면서 야 이건 합격하겠나? 이거 뭐 괜히 시작해가지고 뭔 짓이고 이런 사람은 좀 힘들다 하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보니까 할만하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 일단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감정평가 한번 볼게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자,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뭐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법률, 감정평가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어요. 법률은. 자, 법률의 하위 개념이 뭐냐면요.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시행령은 누가 공표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령 이렇게 얘기하면 법률과 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의 하부 개념이 뭐냐면 이게 시행규칙이에요. 이거는 관계부처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관계부처 장관이. 장관들이. 그럼 밑으로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이 되겠죠. 맞아요? 하지만 이게 단계가 이게 뭐 제일 높은 개념이 물론 이외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법들은 헌법에 맞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시행령은 법률에 맞아야 되겠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법률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만약에 시행규칙이 법령과 위배돼. 그럼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럼 시행규칙 내용하고 법령 내용하고 다르다 해보자. 그럼 우리가 뭘 따라야 돼? 아버지 말하고 아들 말이 달라. 그럼 누구 말 따라야 돼? 아들 말 따르면 그지 콩가루지. 시행규칙 따르면 돼요. 그 국가 콩가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위에 걸 따라야지. 어떻게? 여러분 공법 시간에 국가계획이라고 배웠어요? 광역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 있어요? 그럼 국가계획과 광역계획이 위배될 때는 다 내용이 다를 때 뭘 따라야 돼? 배웠잖아. 중요한 내용인데. 광역계획과 도시군 계획이 다를 때는 뭘 따라야 돼? 그래, 위에 걸 따라야지. 헌법하고 법하고 다르면 법 따라한다 그러면 돼? 안 되잖아. 헌법을 따라야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르다. 시행규칙과 법령의 규정이 다르면 우리는 뭘 따라야 된다? 법령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다. 이거는 법에서는 기본 개념이야.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뭘 따라야 될까 먼저? 특별법. 이렇게 이름이 괜히 특별이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잘못 잡고 있어. 아니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으면 뭘 따라야 돼? 특별법을 왜 만들까? 일반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특수하게 만든 법이라고요. 특수하게 만든 법이라고요. 그러면 민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 민법이 있으면 상법이 있거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야. 그럼 상법은 뭐냐?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요. 그럼 민법과 상법이 있을 때 상인이야. 그럼 상인한테는 민법을 적용해야 될까? 상법을 적용해야 될까? 그래. 그러니까 민법보다 상법인 특별법이 더 우선한다고 상인한테는. 오케이?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법이라는 게 있거든, 상법에. 그럼 회사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 회사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야, 나는. 그럼 나는 상법을 먼저 적용받아야 될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적용받아야 될까?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그러니까 특별법을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 그리고 법은 상위법이 일단 우선돼. 상위법이 우선이 된다고요. 하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뭐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특별법.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감정평가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 줄여서 감정평가 규칙이라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해당이 돼. 감정평가 규칙.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를 공부할 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하면서 들으라 이 말이야.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102페이지 보세요. 감정평가의 의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공부하는데 감정평가가 뭔지는 알고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내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내. 하지만 감정평가가 뭔지는 알아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정평가가 뭘까요? 응? 자, 만약에 이 앰플을 감정평가해달래. 이 앰플을. 응?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감정평가는 이런 거야.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해. 뭘 구한다고? 가치를 구해요. 그 가치를 구해가지고 이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감정평가야. 자, 그래서 그렇게 적어놨다고 보면 이렇게 돼 있겠는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맞아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감정평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건의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금액으로 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감정평가야.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법률에. 참고로 보면 돼. 그건 시험에 내고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도 제가 뭘 할 거냐면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규칙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원칙들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원칙들이 있다고. 원칙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원칙 오늘 3개 공부하겠습니다. 중요한 원칙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가치 기준이에요. 이거 원칙이야.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개별 물건별로 평가라가 원칙이야. 이걸 우리는 개별 평가라 그래요. 이 3가지가 원칙이에요. 원칙. 오늘 이거 공부할 거야. 그럼 이거 전부 다 감정평가 규칙이 있다 없다? 있다. 감정평가 규칙이 있다 지금. 감정평가 규칙 내용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시장가치 한번 볼게요. 시장가치 기준. 자, 이것도 봅니다.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이에요. 제 같으면 시장가치 기준 나오면 이렇게 공부하겠다고요. 나도 지금 공부 처음 알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앞에 강의하는 사람이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래. 그럼 저 같으면 저게 뭘까부터 생각해봐요. 저게 뭘까부터 생각해본다고. 그럼 시장가치 기준이 뭘까? 내 나름대로 얘기해보는 거야.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평가 공부하고 있어, 지금. 감정평가 공부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공부하는데 시장가치 기준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감정평가는 조금 전에 내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구하는 거라 그랬거든? 그죠? 근데 그 얘기해놓고는 시장가치 기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시장가치로 평가라는 얘기인가?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가치로 평가라는 건가 보다. 맞아? 그래, 그게 시장가치 기준이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시장가치 기준은 시장가치로 평가하라는 얘기네. 현황 기준은 뭘까? 현재 상황대로 하라는 얘기인가 본데? 현재 상황대로? 그죠? 개별 평가는요? 하나하나 평가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개별, 하나하나 평가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틀린 말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게 공부의 출발이야.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앞에 얘기한 대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있다고. 그럼 내게 아니지. 내게 아니지. 남의 지식을 그냥 들은 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지. 그래서 첫날에 그 얘기 했죠. 용어가 나오면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나 저 사람 말이 내 생각하고 같은지 한번 비교해봐라. 그죠? 똑같으면 공부하기 쉽다. 다르면 걔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은요, 별게 아니에요.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라. 이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시장 가치가 뭘까? 이게 중요하겠네. 시장 가치가 뭘까? 이게 중요하겠네. 오케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응? 그럼 시장 가치가 뭘까? 책 아직 안 봤어, 나? 나 아직 책 안 봤어. 혼자 생각하는 거야, 지금? 혼자 생각하는 거야. 혼자 생각하는 거야. 시장 가치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인가?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치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럼 아무 시장이나 될까? 경매시장.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가치를 시장 가치라 보면 돼요? 안 되지. 이건 특수한 시장인데. 안 된단 말이야. 경매시장 이런 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통상적인 시장이란 말이 나와요. 아무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이야. 자, 그리고 시장 가치가 시장에 나온 지 한 이틀밖에 안 된 물건이야. 시장에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된 아파트가 만약 1억에 거래가 됐다고 쳐보자. 그럼 그걸 시장 가치라 볼 수 있나? 안 된다 이 말이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통상적인 시장이고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가 된 물건이야. 근데 그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 명은 치매노인, 한 명은 미성년자야. 그럼 이 둘이 거래한 가치를 시장 가치라 볼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치가 되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거래한 가치를 우리는 시장 가치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정통한 당사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정통한 당사자들이 거래했어. 근데 이 정통한 당사자들이 강압에 못 이겼어. 억지로, 강제로 거래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시장 가치가 아니겠죠. 그래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거래됐을 때 이 말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네 가지 조건 나왔어. 시장 가치,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이 네 가지가 나오네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노?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인 시장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자, 책 볼게요. 자, 시장 가치 기준입니다. 자, 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밑줄 딱 쳐야 돼. 이게 시장 가치 기준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뭘까? 시장 가치. 거기를 이렇게 괄호를 딱 하세요. 괄호를 하고 별표 딱 한다. 제가 앞으로 나중에 기본서 할 때도요. 괄호를 하고 별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여기에 다른 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글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글자를 기억해라고요. 그게 적정 가격 안 돼. 뭐 이상한 가치 들어가면 안 돼, 그 안에. 교환 가치 안 돼.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시장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시장 가치란 밑줄. 시장 가치란 밑줄. 통상적인 시장 밑줄. 충분한 기간 밑줄. 그 밑에 정통한 당사자 밑줄.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밑줄. 줄 쳤어요? 자, 이게 만족됐을 때 뒤에 줄 칩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거를 시장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 통상적인 시장이야. 그 통상적인 시장 별표. 시험에서요. 한정된 시장 이렇게 잘 내요. 한정된 시장 나오면 시장 가치 아니야. 그럼 또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만약에 통상적인 시장이고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가 되고 다 됐어. 신중하고 자발적이고 정통한 당사자야. 그런데 매수인이 30억을 제시했다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어. 무슨 말이냐면 시장 가치란 매수인이 제시한 최고 금액을 얘기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이 제시한, 우리 호가라 그러죠? 최고 호가를 시장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란 그 네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지 매수인이 제시한 최고 금액을 시장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가 50억에 살게.
이거 시장 가치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할 부분이 딱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장 가치 기준이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칙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예외가 있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단 말이야.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그럼 예외는 뭐냐? 시장 가치 말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해 주세요. 이게 예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 공부를 할 때는 점점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공부할 때는 시장 가치 기준이 뭐지? 이게 첫 번째 출발이야. 시장 가치 기준이 뭐예요?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해라. 이게 뜻이잖아. 그럼 이제 또 나간단 말이야. 그럼 시장 가치가 뭐지? 네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주의하라더라. 매수인이 실제로 제시한 최고 금액이 아니라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원칙이면 예외가 있겠는데 그 예외는 뭐지?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다더라. 이게 예외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예외에서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유가 중요하죠. 사유. 아니 원칙을 정해놓고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대. 그러면 예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외가 나오면요, 그 예외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 야, 나 학교 가야 돼. 학교 무조건 가야 돼. 그런데 예외가 있어. 그럼 우리 뭘 기억해야 돼? 예외를 어떨 때인지를 알아야지. 그죠? 몸이 아플 때는 안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외 사유가 뭐예요? 몸이 아플 때.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가 중요한 거야. 시험에 그런 걸 낸다고요. 자, 그러면 시장 가치 기준이 원칙인데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다고. 다른 게 뭔데?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신경 쓰지 마.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대. 선생님, 그건 무슨 가치인데요? 시장 가치 말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책에 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거기 보세요. 2번.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예외란 말이에요.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있네. 이걸 알아야지.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보이세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규칙. 규칙 공부하고 있잖아. 규칙에 보니까 시장 가치로 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법령에 봤더니 어떤 물건은 시장 가치를 하지 말래. 예를 들어서 법령에 보니까 이 물건은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걸로 해 이렇게 돼 있더란 말이야. 그럼 그 물건은 뭐로 해야 돼? 다른 걸로 해야지. 오케이? 나중에 공부해요. 다른 게 뭐가 있는지는.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당연히 법령대로 해야 되겠죠. 그때는 시장 가치 아닌 다른 걸 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할 때. 그런 말 있나요? 세 번째, 기네. 세 번째 너무 길죠? 끝머리에 사회 통념상 필요할 때.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알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다 했어. 그 다음에 이거 할 거야. 현황 기준. 자, 현황 기준 원칙은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을 좀 지어내 봤어요. 자, 우리 책 한번 볼까요? 102페이지입니다. 현황 기준 원칙. 그 밑에 1번 보세요. 현황 평가. 자, 읽어볼게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기준 시점 줄쳐야 돼요. 그게 별표예요. 기준 시점 중요해요. 그게 괄호해도 괜찮아요. 다른 글자 넣을 수도 있어.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밑줄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 밑줄. 이게 현황 기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는요. 이게 중요해요. 기준 시점. 여러분, 기준 시점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울산 인구가 몇 명이래? 울산 인구가. 울산 인구 지금도 막 전입 전출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울산 인구를 얼마인지 나타낼 때 울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울산 인구가 만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표시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2011년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110만 명이다. 이렇게. 왜 그렇게 적을까요? 인구가 변하거든. 인구가 매일매일 변해. 그러면 인구를 구해주세요 그랬을 때는 어떤 날짜를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인구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 감정평가해달래. 학원 건물. 그럼 감정평가사 이 학원 건물을 평가할 때 하루 만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물건이 크면 몇 달이 걸리는 물건도 있을 거고 뭐 일주일이 걸리는 물건도 있을 거고 3일이 걸리는 물건도 있을 거고 그죠? 맞아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부동산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변하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 그럼 기준 시점이 뭐라고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어렵지 않네. 기준 시점 뭐라고? 기준이 되는 날짜. 그냥 줄여서 기준이 되는 날짜야.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 너무 쉬워.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그럼 그날이 언젠데요? 이게 포인트네. 그날이 언제입니까? 네.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앞으로 기준 시점 그러면 가격 조사 완료일이에요. 가격 조사 완료일.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가격 조사 완료일, 즉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현황 기준 평가는 뭐냐? 기준 시점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만약에 잘 들어봐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려고 현장에 방문한 날짜가 2월 1일이야. 2월 1일. 그런데 가격 조사를 끝낸 날짜는 2월 10일이야. 가격 조사 완료일. 그럼 기준 시점이 언제라고? 그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2월 1일 날 토지를 평가하러 왔는데 논이야.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그럼 감정평가사 이걸 논으로 평가합니까? 감정평가 이걸 논으로 평가할까? 아니지. 기준 시점 현재 상황으로 평가하라고 그랬잖아요. 2월 10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요. 현장 방문 당시가 아니고 2월 10일 날 가격 조사 완료일 당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그게 기준 시점 기준이지. 현장 방문 당시는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격 조사 완료일, 기준 시점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이게 현황 기준이라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2월 10일 날 가격 조사 완료일로 왔더니 이게 밭으로 이용하고 있네. 그럼 밭인 거야. 오케이? 그래. 그날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날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감정평가 문제에서 시점이 나오잖아. 시점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시점이다? 다 기준 시점이야. 다 기준 시점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럼 현황 기준이란 이런 거예요. 자, 토지를 평가하러 왔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무런 말 안 해도 다 기준 시점입니다. 다 기준 시점이에요. 자, 토지를 평가하러 왔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그럼 건물이 있다고 보고 토지를 평가한다? 없다고 보고 평가한다? 그걸 있는 그대로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건물이 있다고 보고 평가하라고요. 그게 현황 기준이야. 응? 있는 그대로. 무슨 시점 현재?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자, 그 다음. 토지를 평가하러 왔는데 이 토지가 기준 시점 현재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법상 제한이 있다고요. 그럼 공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한다? 없다고 보고 한다? 있는 그대로 하라고요. 그게 현황 기준이야. 하나도 안 어려워. 있는 그대로 하라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그럼 뭐가 포인트야? 기준 시점. 그게 포인트지. 항상 그 문장에서 포인트를 기억하라고. 기준 시점.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래. 불법. 그럼 얘 곧 없어지겠네. 철거 명령 내릴 수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있는 건물이래. 가건물이래. 가건물. 일시적으로 지어놓은 물건이야. 그럼 있는 그대로 해야 될까? 없다고 보고 해야 될까? 그때는 없다고 보고 해야 돼. 왜? 없어지려니까. 안 그래요? 응? 내가 옷의 가치를 평가하는 옷에 뭐가 붙어 있어. 얘 내일 뗄래야. 어? 내일 뗄 뿐이. 그럼 이거 가치에 반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 뭐 왜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책 한번 봐봐요. 아까 괄호 안에 봐봐.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외 동그라미. 포함 그러면 안 돼. 불법이거나 일시적인 거는 현황 기준하고는 관계없어. 그건 제외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불법인데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가치가 잘못 나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이면 또 뭐가 있어? 예외가 있겠죠? 자, 현황 기준의 예외가 뭐냐면요. 조건부 평가예요. 자, 그래서 책을 보면 103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동그라미 2번 조건부 평가. 그게 예외야. 그럼 조건부 평가가 뭘까? 자, 줄 칠게요. 둘째 줄에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조건부 평가는 시장가치 기준의 예외입니까? 현황 기준의 예외입니까? 현황 기준의 예외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요. 자, 조금 전에 이 건물이 있었잖아요. 어? 그럼 건물이 있으면 건물 있는 그대로 하라고 그랬지. 그게 현황 기준이잖아. 그럼 조건부 평가는 뭐냐면 건물이 없다면 얼마일까요? 이게 조건부 평가예요. 건물이 없다면 조건을 달아버린다고. 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버린다고. 그걸 조건부 평가라 그래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조건은 불확실하다. 민법 시간에 나중에 배웁니다.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조건은 불확실하다. 이게 없어질지 그대로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냥 조건을 달잖아. 없어진다면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면 1억 줄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는 게 확실해, 불확실해? 그래, 그게 조건이라고. 응? 조건은 불확실하다. 2023년 1월 1일이 되면 1억 줄게. 이건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지. 그런 게 기한이야. 그런 게 기한이라고. 기한은 확실해. 조건은 불확실해. 그러니까 조건부 평가는 불확실한 조건을 가지고 하는 평가란 말이야. 그런 겁니다. 조건은 불확실하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것도 예외네. 예외. 예외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유. 이유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유 보고 계세요? 본 느낌이 어때요? 느낌? 그래. 느낌 아직 안 오면 안 된다. 앞에 시장가치 예외와 똑같잖아.
이걸 예외를 발견 못하면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수업 시간에. 앞에 시장가치 예외와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지. 똑같다. 잘하고 있어. 오케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평가 예외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시장가치 예외 사유를 알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별 평가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 개별 평가가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라고. 그럼 개별 평가에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 이 예외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개별 평가가 뭘까? 개별 평가는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응? 이거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다? 개별 평가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각각 평가하는 게 개별 평가야.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라고요. 그게 개별이잖아요. 그지?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고요. 자, 예외가 뭐냐면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 세 개는 예외다. 예외. 예외는 뭐가 중요하다고?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일괄평가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일괄평가 뜻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저 물건이 두 개 있대. 물건이 두 개 있는데 원칙은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괄평가할 수 있대요. 일괄평가는 뭘까요? 그냥 한꺼번에 해라 이 말이지 뭐 이거. 이렇게. 그게 일괄평가야. 그죠? 뜻은 안 어려워. 같이 평가해버리는 얘기예요.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어떨 때 일괄평가하냐면 이 두 물건이 따로따로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물건을 거래할 때는 세트로 거래가 된다고요. 일체로 거래될 때. 중요하거든. 또는 이 두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단 말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자, 책 한번 봐봐요. 일괄평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출체돼. 중요해. 앞으로 일체로 거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일괄평가야. 많이 나와 시험에. 많이 내. 그리고 뒤에 용도상 불가분이라는 말도 있네요. 됐어요? 자, 구분평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구분평가. 구분평가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이 하나 있어. 응? 물건이 하나 있다고. 건물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구분평가라는 얘기는 이 물건을 평가하기는 평가하는데, 여기하고 여기를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구분평가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할까요?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책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돼 있죠? 줄 치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줄 친다. 구분 동그라미 하세요. 이 시험이 어떻게 내냐면요. 이렇게 내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요.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 평가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가야. 건물인데 여기는 상가. 여기는 주택이야. 이거 우리 주상복합 건물이라 그러죠. 그럼 주상복합 건물을 평가할 때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가치가 다릅니다. 분양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평가도 어떻게 해라? 구분해서 평가해라 이 말입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분 평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분 평가가 뭘까요? 부분 평가 이거야. 부분 평가 이런 걸 얘기해. 토지가 있어.
토지가. 그럼 부분평가는 뭐냐면 다른 데는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평가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만 해주세요. 이게 부분평가예요. 이 부분만 해주세요. 이 부분만 해주세요. 구분평가하고 달라요. 구분평가는 다 평가해야 돼. 다 평가하는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구분평가고, 부분평가는 뭐냐면 여기만 해주세요. 시계바늘만 평가해 주세요. 날개만 평가해 주세요. 이런 게 부분평가야. 하면 될까 안 될까? 의미가 없다. 안 한다.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날개만 평가해서 뭐 하게?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들 있죠? 그럴 때 부분만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원칙이. 안 돼요. 생각해봐. 안 되지. 의미가 없지. 자, 그런데 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여기가 도로에 편입이 돼버렸어, 이번에. 도로에 편입이 됐다고. 내 땅이. 그럼 이게 뭐 해줘야 돼? 보상해줘야지. 보상해줘야 되죠. 그때는 이 부분만 평가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 우리 아들이 학원에 놀러 와가지고 까불다가 선풍기 떨어뜨려 버렸어. 날개가 깨져버렸어, 날개가. 근데 학원에 보상해줘야 되잖아. 그럼 날개 부분만 평가하자, 이 말이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안 해가지고 상대방 차를 내가 받아버려가지고 상대방 빰빠를 날려버렸네, 내가. 그럼 빰빠 보상해줘야 되잖아. 그럼 빰빠 부분만 평가해보자. 그게 부분평가라고요. 오케이? 근데 평상시에 헤드라이트만 평가해주세요. 감정평가서 안 하죠. 그걸 왜 합니까, 그거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부분평가는 이런 말이 있어.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한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의 대표적인 게 보상이라고요. 보상.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규칙에.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요, 부분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분평가 원래 하면 안 돼. 원래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보상 그러면 뭐라고요? 부분평가. 보상 그러면 부분평가. 자, 그럼 시험 이렇게 내거든. 일체로 그래. 무슨 평가? 일괄평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구분평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보상, 부분평가. 시험 이렇게 냅니다. 내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평가, 그리고 예외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뒤에 넘겨보시면 104페이지에 가치와 가격 있죠.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중요하니까, 감정평가는 중요하니까 꼭 결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내용은 안 어려워. 여러분 다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합격을 못하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텀이 너무 길어요. 지금 내가 공부한 내용을 2달 뒤에 듣거든요. 2달 뒤에 듣는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봐서는 한 3월 초쯤에 할 가능성이 있어.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한다고. 그럼 2달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뭐 깨끗하지 뭐. 천진난만.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상태로 앉아있으면 올해 합격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힘들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 가는 건 언제 결정난다? 중3 때 결정난다고 그래요. 스카이는. 스카이 거는요, 중3 늦어도 고1에 결정나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이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갈 수는 있어.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3, 고1 때 결정나. 그럼 여러분이 합격도 어디서 결정나느냐? 한 2, 3월 달에 결정나버려. 4월 달 딱 되면 그게 결정나요. 4월 달.
4월달, 5월달 보면 이분 올해 합격하느냐, 뭐 내년까지 가야 되느냐, 답 나와. 답 나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5월 말까지 60점을 받아라 1차를 그 얘기 했죠. 그게 답 나와버려요. 그럼 5월 말에 60점이 안 나오면 불합격합니까? 그건 아니지. 힘들다는 거지. 합격하기 힘들다고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하지만 지금부터 5월까지 충분히 연습 공부를 하면 합격을 쉽게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5월 달까지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1, 2, 3, 4, 5. 5개월밖에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그러니까 3월 달에 학원을 넣었다고. 지금 잘 왔다니까, 일단. 지금 잘 왔다고. 그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빨리 오라고 그래, 학원에. 그 사람 돕는 일이야. 그래서 2달의 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그 텀을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2달 뒤에 감정평가를 들어도 지금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모든 책 한 권 범위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있죠. 수요 공급, 응?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 이것만이라도 2달 뒤에 만났을 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수요량의 변화가 뭐야? 수요의 변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 원인, 수요의 증가 원인, 대체재 가격 상승, 그죠? 가격 상승 예상, 중요한 것들 있잖아.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못 하잖아. 그럼 2달 뒤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뻔하지 뭐. 그렇죠, 맞아요. 그래.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안 했으면 빨리 해야 돼. 투자론도 마찬가지고.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월 달까지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한 사람들은 올해 쉽게 갑니다. 쉽게 가요. 그냥 자동차가 바퀴 굴러가듯이 줄줄줄줄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이제. 등에 큰 짐을 잃고 공부하러 가야 돼, 이제. 학원 오기가 싫어져. 학원 오기 싫어진다고. 와도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학원에 안 와. 포기. 결석을 자꾸 하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어요? 초반부터 잘못된 거예요. 초반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